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이윤정입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MBC 욕구 명상 함께 이어갈 거예요. 욕구, 그러면 좀 어려우실까요? 욕구란 무엇일까? 욕구를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폭력대에서 욕구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한테 다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한테 보편적인 가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은 명상이나 수행에서 내려놓음, 흘려보냄, 알아차림, 현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삶에서 실천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욕구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아마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MBC 욕구 명상. 오늘 첫 시간에 만나볼 욕구는 음식입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먹방을 찍어볼까 막 이런 유혹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음식을 욕구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식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누군가랑 추억이 어린 음식 아니면 또 집에선 잘 못 먹는 한상 차려진 음식 또 각별하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메뉴들 그리고 집에 그 밑반찬을 채워놨을 때 뿌듯함 뭐 이런 그것들이 떠오르시기도 할 수 있고 간단히 먹는 그런 음식이 떠오르기도 하실 거예요. 또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어떤 음식들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런 질문 해볼까요? 음식 얼마나 중요하신가요? 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세요? 엄청 중요하시다고요? 별로 관심 없으시다고요? 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음식이 단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진짜 욕구라는 의미에서 음식은 어떤 건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단지 음식이란 욕구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연결된 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음식은 생존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 자체가 되게 즐겁죠. 먹는 것 자체가.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힘든 워크숍 하고 나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이럴 때가 많거든요. 또 휴식이 되기도 하죠. 물론 그 먹는 시간조차도 아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그걸 드시는 순간에도 좀 휴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휴식이라는 욕구랑 또 연결해 봅니다. 그다음에 연결되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음식을 만든 사람, 그다음에 그 음식의 식자재가 이루어지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속감도 채워지죠. 그래서 나 빼놓고 밥 먹으러 가면 서운하고 화나고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관심이기도 합니다. 너 중식 좋아하지? 너 파란 콩밥 좋아하지? 이런 거 관심이죠. 그리고 지지와 응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첫 책을 쓸 때 책 쓰느라고 고생하지 하면서 응원해 주시려고 밥을 사준 선배님이 있으신데 책이 완성되고 나서도 또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앞으로의 나를 또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감사. 그래서 또 제가 그분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밥을
또 청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감사하고 싶을 때도 함께 음식 먹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음식 자체가 사랑이기도 해서 엄마들이 막 끙끙 앓고 아프다가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자식을 밥을 챙기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축하예요. 우리가 축하할 때는 항상 어떤 음식들이 끼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음식 자체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음식은 우리한테 훨씬 더 깊은 욕구이기도 합니다. 정말 배고파서 먹나요? 라는 책을 읽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실비아 헤스크비츠라는 그 CNBC 트레이너인데 영양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워크숍도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몸의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먹는가요? 단순히 주의를 돌리거나 잠시라도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먹나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정말 음식이 필요해서 먹는 것이 아닐 때도 있으시죠? 음식이 정말 필요해서 내가 먹을 때는 음식이란 욕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뭔가 지겨워서 아니면은 뭐 좀 내가 다른 영감을 좀 얻고 싶어서 뭐 주의를 돌리려고 이렇게 먹을 때는 음식이 욕구가 아니고 수단 방법으로 우리한테 작용하기도 하죠. 저는 음식이라는 욕구를 만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제안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배고픔의 원인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배가 고프지를 성찰하고 어느 정도 배가 고프지 이렇게 나 자신한테 자문할 수 있으면 음식의 양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 초밥 한 개만으로도 우리는 허기를 때울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네, 저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먹은 건데요. 이제 그동안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조절 중인데 사진으로 찍어 놓으니까 아 저기서 저 복숭아 통조림은 뺐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저를 좋아해 가지고 좀 넣었는데 아 하나만 먹든지 안 먹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픔의 원인을 성찰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음식을 경건하게 대하기예요. 그 채식으로 유명한 어떤 요리사 선생님께서 제가 정서적으로 힘들 때 그걸 아시고 저를 불러서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콩나물밥이에요. 여기에 김치 하나, 장아찌 하나 이렇게 소박한 밥상이었는데 이 밥상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이런 밥상을 준비하시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실천하시는데 그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또 음식을 경건하게 대할 때 이런 경우에요. 이것은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식당이었는데 보시면 연어 같고 뭐 달걀 샐러드 같고 치즈 같고 이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 채소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게 이제 예술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맛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계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병아리콩을 이렇게 잘 이용하면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관자 같죠. 그런데 저게 새송이 버섯으로 저렇게 모양을 냈더라고요. 이런 음식을 대하면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 햄버거도 채소로만 만든 버거였어요. 마치 치즈 같고 계란 같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음식이 다른 차원에서 만나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음식이라는 욕구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과제를 드렸어요. 첫째, 배고픔의 원인 성찰하기. 둘째, 음식을 경건하게 대하기. 아마 이 두 가지를 살펴보다 보면 욕구로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명상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은 쌀 한 톨에 우주가 있다 라는 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볼까요? 쌀 한 톨을 마음 다해 집중해서 바라보면 단 1초 만에 이 곡식에 온 우주, 빗물, 구름, 지구, 시간, 공간, 농부, 그리고 만물이 모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톨의 쌀에서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지요. 마음 다해 집중하면 우리는 언제든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쌀알을 입안에 넣으면 온 우주를 입안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멈추면 가능합니다. 쌀알을 씹을 때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 경이로운 세계를 맛볼 수 없습니다.